청와대가 오늘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내용의 남북 정상회담 표와 추가 실무회담 일정을 발표하는 등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최대 명절인 태양절을 맞이한 북한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청와대가 오늘 오후에 남북 정상회담 표를 공개했어요. 네. 평화 새로운 시작. 네. 아주 심플합니다. 네, 심플하고 아주 좋습니다. 네. 새롭게 정말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그동안에 분단된 것만 한도 억울한데 네. 서로 대립해서 적대적으로 소모적으로 갈등을 벌이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서 분단 비용을 취소하고 평화 통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의식하에 평화 새로운 시작 이런 표를 했는데, 사실 평화를 그동안 깨워온 게 북한이었기 때문에 네. 평화를 바로 세우면 우리한테 이득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구호라고 생각되고요. 남북 정상회담뿐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이끄는 이런 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표는 북한도 같이 쓰는 표가 될 건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준비위원회에서는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을 국민 통합이 지금 사실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단합된 힘의 의지를 가지고 정상회담에 가서 우리 국민의 대표로서 김정은과 당당하게 회담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국민 통합을 다지는 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뭐 북한도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북한도 같이 이제 이용하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내용으로 사용이 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것이 영어를 포함해가지고 중국어, 뭐 러시아, 뭐 베트남 뭐 포함해가지고 총 9개 국어로 계속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가 되는 거니까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데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도 같이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제 뭐 각종 속보가 이제 뭐 당일까지도 이제 뭐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온라인 플랫폼이 17일부터 가동된다고 오늘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는 크게 5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뉴스룸이 들어가고요. 하나는 이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이제 과거에 2차례에 걸친 2000년, 2007년도의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네 번째는 교류와 협력의 한반도, 네 번째는 국민과 함께라고 하는 5가지 큰 카테고리가 이제 이 플랫폼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 소통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이제 뉴스룸은 24시간, 사실상 한미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과거 사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현재 정책이 어떤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국민과 함께라고 하는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쌍방향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또는 어떤 참여 뭐 이걸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그런 조치라고 보는데요. 아주 잘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뭐 크게 부각은 안 됐습니다만은 어제 통신 실무회담이 열렸고요. 그리고 18일에는 이제 또 후속 실무회담이 의전 경호 보도 분야와 관련한 후속 실무회담이 열린다고 해요. 네. 애초에는 18일 날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뭐 합의된 건 아니지만 대체로 18일이 어떠냐 그래서 북측 대표들도 뭐 그 괜찮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약간 늦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게 18일 날 고위급 회담이 의제 설정 회담인데 의제 설정은 조금 뒤로 미루고 그 전에 이제 의전 경호 보도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실무회담부터 한다. 애초에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 날짜를 18일로 하고 그 다음에 고위급 회담, 의제 설정을 위한 회담은 19일이나 20일 또는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진 게 과연 비핵화가 남북 정상회담에 공식 의제로 미리 설정해 놓고 들어가느냐. 근데 이제 북한 측에서는 우리가 3개 의제를 얘기했는데 3개 의제라는 게 비핵화하고 그다음에 평화 구축, 그다음에 남북 관계 개선 3개인데 여기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냥 묵묵부답 그냥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의 생각은 속내는 우리 수령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 의제를 설정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비핵화는 반드시 의제로 설정하는 이게 노력은 끝까지 해봐야죠. 예. 그 비핵화 의제 여부는 이제 지금 실무회담이 끝나는 대로 27일 전에 그렇죠. 고위급 회담 날짜를 정해서 거기서 이제 최종 정리가 맞습니다. 되겠죠. 예, 19나 20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선건 조평통 위원장이 나서서 이제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필요한 거죠. 예, 지난번에 그 3월 29일 날 했던 1차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2차 고위급 회담도 아마 조명균 장관하고 이성건 위원장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국은 이미 이제 우리 그 남북 정상회담 위원회에서 정한 게 있지만 세 가지 이제 의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비핵화 문제도 그렇고 평화 정책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한반도의 남북 관계 진전 문제 정해져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리성건 위원장이 한 얘기는 이제 민족의 이름을 내세우긴 했지만 그 워낙 그 관심 사항이 많다라고 이제 하는 표현 속에 아마 이제 북한은 자기네들이 정하고 싶은 이제 의제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5.24 조치 해제라든지 개성공단의 문제라든지 관광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데 대한 이제 조율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뭐 물밑 접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정들이 이렇게 하루 이틀씩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 전체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모습이 어떨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을 것 같겠군요. 오늘 북한 최대 명절이라는 태양절이에요. 네. 대체로 이제 차분한 모습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뭐 미사일도 쏘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작년이 이제 105주년이었기 때문에 김일성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꺾어지는 해, 소위 105, 110 이렇게 해서 105년이기 때문에 열병식을 거대하게 했고요. 신형 장거리 미사일도 공개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는 또 미사일도 발사하고 했습니다. 근데 금년은 이제 상황이 다르죠. 지금 최근에 일련의 상황에서 정치국회의라든지 최고인민회의라든지 또 뭐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 뭐 취임 뭐 4주년 보고대회라든지 또 어제는 또 이 김일성 뭐 탄생 105주년 경축 중앙보고대 이 모든 데서 핵 문제는 일체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모습이 굉장히 달라진 거고 반면에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이 이제 쌍두마차인데 핵은 얘기 안 하지만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을 조속히 달성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박봉주 총리가 이 그 연설도 하고 이 경제 부분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이 아닌가. 핵 문제는요, 김정은이 지금 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게 핵 문제는 우리 핵보유국이라고 자랑을 하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정상회담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핵 문제에서 양보를 하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당혹해하죠. 엊그저께까지는 우리가 핵 강국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왜 핵을 포기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핵은 아예 핵자를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핵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들의 협상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평양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도 역시 핵보유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태를 고수하고 사회주의의 우월성, 집단주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이 중앙보고대회라는 곳에서도 그 핵보유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지난 11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핵과 관련한 별다른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수위 조절을 확실히 하는 거죠?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보고대회가 최근에 2번 열렸습니다. 하나는 4월 11일 날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을 때 중앙보고대회가 한 번 있었고요. 또 이제 오늘은 태양절이기 때문에 어제 중앙보고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중앙보고대회가 있었지만 핵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단지 이제 이 핵과 관련된 내용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4월 11일 날 예. 노동신문 사설에서 사설이죠, 일종의. 거기에서 새로운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중앙보고대에서는 뭐 이런 말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핵경제 병진 노선 대신에 새로운 병진 노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예. 해석의 여지는 뭐 충분히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봐요. 예. 그래서 새로운 병진 노선에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핵은 발전시키기보다는 동결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새로운 병진 노선으로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핵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말 자체는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거고 그 빠진 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위 조절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예. 핵경제 병진 노선 대신에 앞에다 빗자 하나만 붙이면 될 텐데요. 기획 병진 노선은 아닐 테고요. 예. 아마 자의적 억지력과 경제 발전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 이런 병진 노선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겠죠. 지금 태양제를 맞아서 평양에서는 중국 예술단을 초청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환대했고 또 공연도 이제 부인과 같이 이렇게 보고 했다고 그래요. 어제는요. 네. 김 위원장의 방중 후에 북한과 중국이 부쩍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정말 격세지감인데요. 불과 5달 만에 작년 11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중국을 경유해서 가면서 어떻게든 북한을 다루지 않으면 세컨더리 보이콧 하겠다 압박을 하고 왔더니 시진핑 주석이 숭타오 대연락부장을 평양에 보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만나주질 않았어요. 장관급인데 완전히 중국으로서는 어떤 모멸감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김정은이 기차 타고 베이징을 가는데 숭타오 대연락부장이 단둥까지 일부러 와서 김정은을 영접했고 베이징에서 계속 모시고 다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숭타오를 보냈다는 건 이런 서먹한 관계를 완전히 이제 반전시키자. 그래서 일부러 숭타오를 보냈는데 김정은이 이번에는 이제 만나서 뭐 양자 뭐 정상회담이 아니라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 중국의 장관을 만나서 극진히 환대하고 또 김여정 자기 여동생은 공항에 영접을 나갔고 호텔에 찾아가서 계시는 동안에 아무 불편 없이 최대한 잘 모시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중 간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빨리 회복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는 뒤에서 만약 회담이 결렬되면 선제 공격이나 군사 행동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방파제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김정은의 외교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볼턴 신임 안보보좌관 처음 만난 거죠? 그렇죠. 처음 만난 어떤 거죠. 얘기를 나눴을까요? 네, 지금 그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자기 임무를 수행한 날은 4월 9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서 이제 뭐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싶어도 미국은 법적으로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 하여간 최대한 빨리 가서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 4월 9일 날 취임했는데 4월 11일 날 가가지고 만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제 그때 당시에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정의용 실장 만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했던 것은 바로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격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긴 얘기는 못했어요. 둘이서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 여기에 대한 의제 설정 문제, 그다음에 접근 방법 이런 것들 가지고 아주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한 회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하셨죠. 나온 얘기인가요? 이번 회동에서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고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해법이 있다 이렇게 언급해서 나름의 해법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예, 그게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 해법 방법하고요. 또 이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해법과 방법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것과 그걸 달리는 거잖아요.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어찌됐든 뭐 존 볼턴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리비아식 해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비핵화를 하고 나면은 비핵화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 그것이 뭐 경제적 지원이든 평화협정 체제든 뭐 또는 북미 수교든지 간에 그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이라고 보는 거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매 단계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 가지고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이 해야 할 일을 옛날 과거에 9.19 공동성명에 표현했던 대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서 이대로 가야 된다. 여기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이 여기서 중재 역할을 한 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미국이 요구하는 이 수준을 좀 낮추고 또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을 좀 낮춰서 이것을 일치시키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나름대로 이제 해법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한국에서 얘기하는 포괄적 합의 또는 일괄 타결라고 하고 그리고 이행은 어차피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것은 알려진 내용이지만 결국은 여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해법이 있다라고 하면 시한을 못 박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타결을 하는데 이게 CBID까지 하는데 이게 뭐 무한정 늘려서 5년, 10년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무엇을 언제까지 하고 무엇을 언제까지 하고 시한을 못 받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도 일부 좀 충족하고 또 북한이 요구하는 것도 일부 좀 충족하는 그런 형태로 뭐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 뭐 나름대로의 어떤 뭐 경제적인 지원이나 보상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 뭐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경심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 아주 멋질 것이다 이런 큰 기대감을 나타냈어요. 네,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른 데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예측 불허의 지도자다. 그렇게 해서 상대를 불안하게 해놓고 실제로 만나서는 오히려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그래서 성과를 또 국민들에게 과시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지금 정상회담 많이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나는 회담장에 들어갈 때 김정은에 대한 존경심의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이다. 들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크게 결렬될 것 같지 않고요. 특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로도 지금 큰 기대를 하는 지금 김열수 교수님도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하셨지만 리비아식 일괄 타결 이런 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포괄적인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포괄적인 타결은 아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합의는 있을 것이다. 이 정도면 상당히 기대 수준을 좀 낮춘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굉장히 지금까지 분위기는 북한이 여차해서 비타협적으로 나오면 군사공격까지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압박을 하면서 실질회담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할 것이다는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도 지금 핵 문제 발언을 자제하고 내부에서도 지금 남북 정상회담은 이미 공표했고 북미 정상회담도 서서히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거 보면 잘하면 이번에 정말로 한반도의 정세를 평화와 이 비핵화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강경파로 알려진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 청문회에서 북한의 정권 교체를 지지한 적이 없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Are you in favor of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Senator, I have never advocated for regime change. 자, 이 폼페이오 지명자의 입장도 조금은 좀 누그러진 건가요? 폼페이오 지명자가 자기가 북한의 그 정권 붕괴 그걸 뭐 얘기한 적이 없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제 길을 지금 여전히 지금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미국의 상원의원이 물어본 것도 그거겠죠. 정말 당신은 저기 북한의 정권 붕괴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느냐 이 물어보니까 뭐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4월 11일 날 이게 지금 청문회를 했지만 4월 10일까지만 하더라도 폼페이오는 여전히 정권 교체가 답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여기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수위를 전체적으로 낮춰서 정권 붕괴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초점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라고 봐야죠. 자, 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조금은 다른 접근 방식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방식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김열수 교수님이 잘 설명하셨지만
북한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살라미 전술로 잘게 나눠서 중간에 하다가 돌이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미국은 돌이킬 수 없으면서도 단번에 해결하겠다.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가 나온 게 포괄적 합의, 일괄 타결, 단계적 실행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그 완료 시점을 김열수 교수님 얘기하듯이 뭐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북한과 미국 간의 신뢰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이 신고를 하고 사찰과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짧게 정해놓고 할 때마다 신고와 사찰 받아가지고 신뢰를 조성하면서 조금씩 나간다면 또 하나 만약 또 가미할 수 있다면 북미 관계 정상 같은 거를 맨 뒤에 하는 걸로 지금 예초에는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를테면 대사급 교환은 마지막에 하더라도 처음에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대표사무소하고 그다음에 대사관을 설치하다는 이런 걸 해서 북한에게도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면서 사찰 검증 엄밀히 나간다면 저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